비 오는 밤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눈앞엔 한때 그녀를 내쫓던 시어머니, 무릎 꿇은 전 남편, 그리고 붉은 눈으로 떨고 있는 이사들. 그녀의 손엔 단 하나의 서류, 인수계약서. 저를 버리실 땐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이제 제 밑에서 일하시겠어요?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시어머니는 울부짖는다. 설인아, 제발 이건 아니야. 그녀는 미소 짓는다. 이제는 내가 정리할 차례예요. 그날 한 집안의 몰락과 한 여자의 부활이 동시에 시작됐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그곳에 자리한 카페 서리제는 오후 햇살을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 아래로 가을바람이 살랑이고 카페 안에서는 고소한 커피 향과 갓 구운 스콘 냄새가 따스하게 퍼져나갔죠. 이곳의 주인, 이설이는 48배 나이답지 않게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스콘 정말 맛있네요. 크림 발림도 딱 좋고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설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들여온 크림인데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답하는 설인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대기업 며느리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이 작은 카페가 전부였죠.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 시댁에서는 그를 차갑게 내쳤습니다. 돈도 백도 없는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에 있을 자격이 있나?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이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홀로 이 카페를 열었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며 지금의 자리를 일궈냈죠. 처음에는 하루 손님이 5명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버텼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설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혼자 웃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카페 서리제는 동네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설이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 살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카페 안이 한산해졌습니다. 설이는 카운터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이 붉게 물들어가고 하늘은 점점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문이 열리며 들어온 손님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설이는 익숙한 손길로 커피를 내리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짧은 대화가 오갔고 손님은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이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년쯤에는 지점 하나쯤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꿈이었지만 설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분을 떨쳐내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서리는 혼자 남은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테이블,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화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리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괜찮아. 누구의 이름 뒤에 숨어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길 바라며 서리는 불을 끄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가을밤 공기가 뺨을 스쳤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리는 문득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던 그날, 서리는 손에 든 가방 하나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지금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를. 곧 찾아올 폭풍의 기운이 이미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서린의 과거가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그 시간들이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서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미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미야, 무슨 일이야? 서리나, 내일 시간 있어? 카페로 갈게. 할 얘기가 있어. 윤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무거웠습니다. 서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서리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미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시댁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외도, 그리고 혼자 남겨진 그날의 쓸쓸함.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오후 카페 서리제의 문이 열리며 윤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윤미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미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윤미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서린이 따뜻한 차를 내오자 윤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아, 혹시 요즘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나 요즘 바빠서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윤미는 가방에서 신문 한 부를 꺼내 서린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제면 한쪽에 큼지막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한그룹 부도위기 직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임박. 서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한그룹. 그 이름은 서린에게 있어 잊고 싶은 과거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며칠 전부터 업계에 소문이 돌더니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됐어. 회사 자금이 완전히 막혔대. 채권자들이 줄줄이 소송 걸고 은행도 손 뗐다고 하더라. 서린은 신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때 서린이 며느리로 있었던 그 집안이 이제는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황그룹은 식품 제조업으로 시작해 한때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영난이 심각했고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이 무너질 줄은 몰랐네. 서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한때는 그곳에서 며느리로 살았고 남편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냉대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서린은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윤미는 서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린아, 나도 이 얘기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인데 뭐. 그 집이 잘 되든 망하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며 서린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윤미는 서린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 상처는 여전히 서린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미는 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린아,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소식 들어도 흔들리지 마.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고마워, 미야. 내 말 들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웠지만 서린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유황그룹의 몰락 소식이 서린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오후가 저물어가고 윤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미팅이 있거든. 그래, 조심히 가. 오늘 와줘서 고마워. 윤미를 배웅하고 서린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서린은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유황그룹.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8시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서린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서린은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유황그룹이 무너진다고 해서 서린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미 10년 전에 모든 관계를 끊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린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서린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 유진우는 다정했고 시댁 식구들도 처음에는 서린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차가워졌고 시댁 식구들은 서린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 출신이라고 그래.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린은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이 결혼이 잘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서린이 이혼을 요구하자 시댁에서는 오히려 서린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거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 며느리 행세나 한 게 어딘데. 그렇게 서린은 쫓겨났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서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10년 만에 듣는,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설인아, 나야. 엄마야. 설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왜 지금 이 사람이 전화를 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인아, 너 지금 시간 있니?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설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설인을 차갑게 내쫓았던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연락을 해온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유황그룹의 부도 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설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설인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 아니면 연민이었을까? 설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설인을 차갑게 내쫓을 때의 그 당당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약하고 절박했습니다. 설인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회사가 지금 정말 위험해. 채권자들이 매일 들이닥치고 은행에서도 손을 뗐어. 이러다가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아. 설인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그토록 거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미웠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설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아, 내가 회계일 잘한다는 거 나 알아. 대학 때 전공도 경영학이었잖니. 그리고 지금 카페도 혼자 힘으로 성공시켰다며. 내가 우리 회사 장부 좀 봐줄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지. 설인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이혼할 때 시댁에서는 설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대학 나왔다고 대단한 줄 아나?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다고,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죠. 설인아, 그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설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시어머니는 설인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문턱을 다시는 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시어머니는 알까요?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었어. 내가 진우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난 정말 너를 미워했어.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데도 난 내 탓만 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무너지고 나서야 사과를 하다니. 진심일까? 아니면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일까? 설인아, 제발 한 번만 만나주겠니? 나 혼자 가지 않을게. 진우도 데려갈게. 진우도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진우. 전 남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설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외도를 했던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언제 만날 건데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유한그룹 본사로 와줄 수 있겠니? 거기서 회사 상황도 보여주고 자세히 얘기할게.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서린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서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고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 그 건물에 다시 들어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그곳을 나설 때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린은 더 이상 쫓겨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성공한 당당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일을 상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할까? 전 남편 진우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그들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 다음 날 아침 서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과시하는 것 같고 너무 소박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린은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린은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는 오늘 하루 휴무를 내기로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미리 문자를 보내고 문 앞에 휴무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서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한그룹 본사가 있는 곳은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한때는 그곳이 서린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서린은 유한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년 전에는 이 건물이 위풍당당해 보였는데 지금은 어딘지 모르게 낡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한산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인데 지금은 경비원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찾으십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장실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서린이라고 전해주세요. 경비원은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서린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린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 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서린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전 남편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0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진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서린을 보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린아,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진우는 서린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린은 그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 여기 있어. 회계장부, 채무내역, 소송자료. 솔직히 우리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전문가가 봐줘야 할 것 같아서
내게 부탁하는 거야. 서리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보는 순간 서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난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회계 부정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허위 매출, 분식회계, 횡령 의혹까지. 서리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진우는 서린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리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서리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계를 조작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정도면 회생은커녕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리는 다시 서류를 펼쳐보며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보면 볼수록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적자였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왔던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서린이 물었습니다. 진우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신규 사업에 투자했어. 해외 시장 진출이었지. 모두가 성공할 거라고 했어.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고 회사는 빚더미에 앉았어. 그래서 회계를 조작한 거군요. 투자자들과 은행을 속이기 위해서.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운 듯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광경을 보니 복수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이 상황에서 서린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린은 손을 뒤로 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린아, 내가 회계 전문가잖니. 방법이 있을 거야. 회사를 살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제발 도와줘. 서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서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진우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은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상세한 재무 분석과 구조조정안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진우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서린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한그룹의 부채는 약 200억 원입니다.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절반밖에 갚을 수 없는 수준이죠.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 회사는 유지할 수 있지만 경영권은 법원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회사에서 손을 떼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리는 화면을 넘기며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수합병 구조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자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투자자가 유한그룹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부채를 정리합니다. 대신 경영권은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말이야? 아니면 파산하시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고 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린아, 내가 정말 이러려고 온 거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감정으로 회사를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회사를 빼앗는 거잖아.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서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저를 부르지 않으셨겠죠. 진우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린은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단 결정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서린이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서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린아, 제발. 우리한테 이러지 마. 내가 우리를 미워하는 건 알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니. 서린은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감정과 사업은 별개예요. 그렇게 말하고 서린은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서린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복수일까? 아니면 정의일까? 서린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딩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 씨, 저 박도연입니다. 기억하시죠? 박도연. 대학 동문이자 지금은 투자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린은 며칠 전 그에게 연락을 해서 유한그룹 인수권에 대해 상의했었습니다. 네, 도연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유한그룹 본사 가신 거 맞죠? 어떻게 됐어요? 제안은 했어요. 이제 그쪽에서 결정을 내리겠죠. 잘하셨어요. 제 쪽에서는 이미 준비 다 됐으니까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서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전화기 너머로 박도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 씨, 사업은 사업이에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서린 씨가 제안한 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도 결국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겠죠. 서린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첫 술을 뗀 이상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불을 켜고 카운터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진우의 초췌한 얼굴, 그리고 자신이 내민 차가운 제안.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우였습니다.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린아. 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내 제안. 정말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겠죠. 진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술인 것 같았습니다. 설이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진우가 말했습니다. 설이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나도 많이 후회했어. 너한테 그렇게 한 것, 외도한 것, 이혼할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다 내 잘못이었어. 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를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지? 진우가 물었습니다. 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업적인 제안을 한 것뿐이에요. 거짓말. 내 눈빛 봤어. 오늘 사장실에서 넌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눈이었어. 설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걸까? 진우 씨, 저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10년 전 일은 이미 잊었어요. 지금은 그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독해질 줄은 몰랐어. 예전에 넌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버려지고 나서 배우게 됐죠.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설이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걸까?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정의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황그룹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설이는 평소처럼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스콘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유황그룹 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와 설인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설인 사장님이시죠? 저는 유황그룹 법무팀 변호사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설인은 명함을 받아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황그룹에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설인은 안쪽 자리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재훈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설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황그룹 측에서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설인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인수합병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 60% 인수, 부채 정리, 경영권 이전, 모두 설인이 제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설인이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유황그룹 측에서는 인수 후에도 유진우 사장이 고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유지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경영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조건이었어요. 전 사장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경영진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유황그룹은 30년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유 씨 집안의 땀과 눈물이 담긴 곳이죠.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갔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를 하루아침에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경영권 완전 이전이 아니면
인수는 없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서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쯤 끝날까? 그리고 끝나면 자신은 어떤 기분을 느낄까? 며칠 후 박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 씨, 큰일 났어요. 언론에 기사가 떴어요. 무슨 기사요? 이서린, 전시댁 기업 적대적 인수 시도. 이런 제목으로요. 서린은 깜짝 놀라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기사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린이 복수를 위해 전시댁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내용이었고 댓글에는 악플이 가득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여자, 시댁까지 팔아먹으려는 속셈, 돈밖에 모르는 인간,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떨었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린 걸까? 유한그룹 측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그날 저녁 카페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입에서는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나와, 배은망덕한 여자, 시댁을 망하게 하려는 악녀. 서리는 카페 안에서 떨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겨우 사람들이 해산했고 서리는 혼자 남은 카페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사업적인 제안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모릅니다. 서린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린은 카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너 같은 년은 벌 받을 거야. 시댁 팔아먹는 파렴치한 장사 접어라. 서리는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리는 깜짝 놀라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 씨, 괜찮아요? 도연 씨, 어떻게? 뉴스 봤어요. 어제 카페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면서요. 걱정돼서 왔어요. 서리는 도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일이 커졌네요. 언론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누가 언론에 흘린 걸까요? 아마도 유한그룹 측일 겁니다. 여론을 이용해서 서린 씨를 압박하려는 거죠. 그래야 협상에서 유리해지니까요.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겁한 방법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니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서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사업이란 게 원래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 쪽에서도 대응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유한그룹의 비리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허위 매출, 분식회계, 횡령 의혹 모두 증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여론이 바뀔 겁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분명해지겠죠. 서리는 서류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유한그룹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계속 비난받을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걸 정말 공개해야 할까요? 서린 씨가 결정하세요. 전 서린 씨를 지지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서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복수할까 아니면 그냥 물러날까? 이 싸움을 계속할까 아니면 포기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미였습니다. 서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야. 서린아, 뉴스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 목소리 들으니까 안 괜찮은 거 다 알아.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집에 있어. 도연 씨도 와 있어.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가 끊어지고 서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은 서린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린 씨,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고마워요, 도연 씨. 정말 고마워요. 잠시 후 윤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서린아,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날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 그건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야. 진실이 밝혀지면 다 알게 될 거야.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윤미와 도연은 서린을 계속 격려했고 서린은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린은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기로. 이 싸움을 끝까지 가기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기로. 서린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그 자료 언론에 공개해 주세요. 진실을 알려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투자 파트너들이 손을 뗀대요. 유한그룹 인수권에서 빠지겠다고 했어요. 서린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유진우가 직접 그들을 찾아갔대요.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이건 복수라고, 서린 씨가 복수하려는 거라고. 서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투자자 없이는 인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죄송해요, 서린 씨.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파트너들이 없으면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또다시 버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복수로, 희망으로 버려졌습니다. 시댁도, 언론도, 투자자도 모두 자신을 등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네. 이번에도 결국 혼자. 서린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카페도, 명예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서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냥 조용히 살 수는 없었을까? 다음 날 아침 카페 문 앞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고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카페 유리창에 돌을 던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서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사람들은 겨우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니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린의 마음처럼. 윤미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서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서린아, 이제 그만해. 너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미야, 나 어떻게 해야 해? 다 무너졌어. 모든 게.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카페도 다시 고치면 되고 명예도 다시 회복하면 돼. 하지만 서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왠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유한그룹의 비밀 계좌 내역과 조작된 회계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보낸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신우이 유지연의 필체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지연은 서린을 싫어했고 이혼할 때도 오빤 잘못이 없다며 서린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자료를 보낸 걸까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 언니, 오랜만이에요. 아니, 이제는 언니라고 부를 자격도 없겠죠. 언니를 내쫓는데 나도 일조했으니까요. 10년 동안 참 많이 후회했어요.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이 편지와 함께 보낸 자료들 잘 보세요. 언니가 알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오빠는 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언니 몰래요. 그 돈으로 회사 자금을 굴렸고 언니가 내던 세금도 회사 운영비로 썼어요. 언니는 그저 이용당한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언니를 이용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리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미가 옆에서 서류를 함께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린아, 이거 진짜야?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서리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은행 대출 내역서,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세금 납부 증명서, 모든 것이 서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믿고 찍어줬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용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내 명의였어? 내가 이 빚을 진 거야?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대출금이 얼마인지 봐. 5억 원이야. 그리고 이건 2009년에 받은 거고 이건 2010년. 서린아, 내가 이혼하기 직전까지 계속 대출을 받았네. 너 이거 전혀 몰랐어? 몰랐어. 진짜 몰랐어. 서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쫓겨났을 때 이미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린을 이용해 돈을 끌어다 썼고 필요 없어지자 차갑게 내쳤습니다. 서린은 그저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뭐였던 거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미는 서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설이나 울어. 실컷 울어.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나 다 알아. 설이는 윤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너무 아팠습니다. 버려진 상처, 배신당한 아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설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노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야,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뭐?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산이야. 내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거야.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윤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인아, 뭐 할 거야? 변호사를 찾아가야 해. 이 자료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그들이 나한테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하지만 설인아, 지금 여론이 안 좋잖아. 이걸 공개하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 괜찮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설이는 휴대전화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서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윤미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거죠.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이므로 법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억울하게 빚을 떠안지는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재산 분할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있으니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설이는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며 설이는 윤미에게 말했습니다. 미야, 이제 시작이야. 정말 긴 싸움이 될 거야. 괜찮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두 사람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임시로 판자를 대어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설이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도 되찾겠다고. 그날 밤 설이는 혼자 카페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는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설인 씨, 저 도연이에요. 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은 투자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설인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파트너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도연 씨, 괜찮아요. 이건 제 싸움이에요. 도연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설인 씨, 그리고 도연 씨, 고마웠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전화를 끊고 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설인도 이 어둠을 이겨내고 다시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설인의 변호사는 유한그룹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명예도용, 사기, 횡령 혐의였습니다. 동시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재산 분할 재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서류가 접수되자 언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설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신우이가 보낸 자료를 입수했고 유한그룹의 비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며느리 명의 도용의 수억 원 대출, 이혼 후에도 계속된 피해, 이설인 씨의 10년 고통, 제목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카페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픈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윤미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신문 여러 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설이나 봤어?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들이 이제 너 편을 들기 시작했어. 설이는 신문을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댓글란에는 이제 설인을 응원하는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설인 씨 힘내세요.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시댁이 정말 비양심적이네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참 쉽게 변하네. 설인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잖아. 이제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어. 그날 오후 설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우이 유지연이었습니다.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지연이.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언니, 편지 받았지? 그 자료들.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거야. 오빠가 언니한테 한 짓들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가족이라서 말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설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가족과 정의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왜 지금 보낸 거예요? 언니가 고소당하는 거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언니는 피해자인데 사람들이 언니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잖아. 그래서 용기 내서 보냈어. 지연 씨, 이제 가족들한테 미움받겠네요. 괜찮아. 오빠는 원래 나한테도 잘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설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연의 용기가 고마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언니 힘내. 이번엔 꼭 이기길 바랄게. 전화가 끊어지고 설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을 등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유진우를 소환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진우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설이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유한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모든 자산이 매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인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설인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고 쇠약했습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구나. 시어머니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제야 아셨어요? 응. 지연이가 자료를 보여줬어. 진우가 내 명의로 그렇게 많은 빚을 만들었는지 몰랐어. 우리가 너를 완전히 망쳤구나.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듣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니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제 10년이 돌아오나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설이나,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용서요? 설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서. 참 쉽게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설인에게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는 제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알았어. 기다릴게. 언제까지든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지고 설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 자신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 분노를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윤미가 다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설이나, 법원에서 연락 왔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승소했대. 정말? 응. 내 명의로 된 빚들 다 무효 처리됐어. 이제 내가 갚을 필요 없어. 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인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짐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도 진행 중이야. 변호사 말로는 승소 가능성이 높대. 내가 당시 받았어야 할 재산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래. 얼마나 될까? 대략 3억 원 정도 될 거래. 당시 유한그룹 자산에서 내가 기여한 부분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온대. 설이는 놀랐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카페도 확장할 수 있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설이는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첫 공판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진우와 시어머니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설이는 그들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양측 변호사가 변론을 펼쳤습니다. 설인의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설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한그룹 측 변호사는 당시 합의 이혼이었다며 재산 분할이 이미 완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인이 명예 도용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판사는 유한그룹 측에 3억 5천만 원을 설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설인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후 설인은 다시 유한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예전보다 더 황량해 보였습니다. 출입구에는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고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이곳이 이제는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자 진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그들 앞에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법원 판결입니다. 3억 5천만 원, 한 달 안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진우는 판결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리나,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없어. 회사는 이미 파산했고 개인 재산도 다 압류됐어.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법원 판결이에요. 지키셔야죠. 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린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 명의로 빚을 만들고 널 이용하고 그러고도 널 내쫓았잖아. 나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리는 그들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장면을 꿈꿨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예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서리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망했고 집도 빼앗겼어. 이제 남은 건 참회하는 마음뿐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 해방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 저는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었어요. 제 명예, 제 권리, 제 인생. 1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버림받은 여자라고 했고 저는 그 낙인을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었다는 걸.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산이에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고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의.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회생 계획서예요. 제가 투자자를 다시 찾았어요. 유한그룹의 자녀 자산을 인수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겁니다. 물론 경영권은 제게 넘어오고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회사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니? 네.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직원들은 최대한 재고용할 겁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단 경영진은 완전히 새로 구성할 거예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린아,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잖아. 서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우 씨, 저는 여러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복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바로 세우고 싶을 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결금은 한 달 안에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린이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아,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를 완전히 짓밟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하고 서리는 사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리는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서린 씨, 축하해요. 소송 이겼다면서요? 네, 고마워요, 도연 씨. 그리고 서린 씨, 제가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유한그룹 인수권 다시 진행할 수 있어요. 서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도연 씨. 그럼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곧 만나요. 전화를 끊고 서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서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회사 설립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서린푸드로 정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걸 것입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서린의 계획을 높이 평가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유한그룹의 자녀 자산을 인수하고 기존 직원들을 재고용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재출발하는 것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되고 서리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윤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다 끝났어? 응, 이제 시작이야.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하지만 해냈네.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서리는 윤미의 품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혼자 카페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복수도 분노도 모두 끝났어. 이제는 나를 살릴 차례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카페 서리제 앞 벚나무에는 하얀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서린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오히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린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강한 여성, 당당한 사업가, 역경을 이겨낸 사람. 이제 사람들은 서린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후 2시쯤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서린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서린 대표였습니다. 서린푸드의 대표이사 이서린. 그는 이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으로서의 얼굴과 식품회사 대표로서의 얼굴. 사장님, 오늘 회의는 어떻게 됐어요? 직원 미경이 물었습니다. 서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어요. 새로운 유통계약 체결했어요.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에도 우리 제품이 들어가요. 와, 대박이에요. 축하드려요, 사장님. 서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곳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카페 서리제는 서린의 뿌리였고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이곳이 있었기에 지금의 서린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린푸드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유황그룹의 기존 직원들을 대부분 재고용했고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투명한 경영, 직원 존중, 품질 우선. 서린이 내건 원칙이었고 직원들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오후 4시쯤 낯익은 얼굴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유지연이었습니다. 1년 동안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서린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지연 씨, 어서 와요. 앉아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언니, 잘 지냈어요? 응, 바쁘게 잘 지냈어요. 지연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요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빵 배우고 있어요. 서린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빵이요? 갑자기 왜요? 언니 보면서 배웠어요. 혼자 힘으로 서는 게 얼마나 멋진 건지. 저도 이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가족 이름에 기대지 않고요. 서린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힘들겠지만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언니처럼요? 응,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오빠 진우와 어머니 소식도 전했습니다. 오빠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방 보조로요.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요? 응. 그리고 엄마는 요양원에 계세요.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요. 가끔 제가 찾아뵙는데 언니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서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때는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나이든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린은 혼자 남은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서린은 카운터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메일함에는 회의 자료와 계약서가 가득했습니다. 서린푸드는 이제 직원 5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중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은 유진우였습니다.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서린에게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씁니다. 1년 전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내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 당당하고 강했어. 나는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나는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 매일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내가 혼자 카페를 일궈낸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느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내가 성공한 거 정말 자랑스러워. 비록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부디 행복하길 바라. 유진우. 서린은 이메일을 읽고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도 그 시간도 모두 과거였습니다. 서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뺨을 스쳤고 어디선가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린은 문득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카페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리제. 그 간판 아래에서 서리는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리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복도를 걸어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많이 여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서리나, 왔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리는 의자를 끌어당겨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내가 정말 올 줄은 몰랐어. 저도 올지 말지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서리나, 지연한테 들었어. 회사가 잘 되고 있다며?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덕분은 아니잖니. 내 덕분이지. 내가 혼자 힘으로 다 이뤄낸 거야. 서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서리나, 나 요즘 자주 생각해. 그때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예쁘고 착했는지. 난 진짜 며느리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너를 망쳤어. 내 욕심 때문에, 내 오만함 때문에.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지난 일이라고 하기엔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내가 우리를 완전히 짓밟지 않아서. 서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놓아주고 싶어요. 과거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는 잠시 더 그와 함께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계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서리나, 행복해라. 꼭 행복해야 해. 서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서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완전히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몇 주 후 서린푸드 신사옥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서린푸드라는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준공식에는 직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서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년 전에 시작했죠. 혼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리는 잠시 박수를 받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복수가 끝났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고. 정산이었다고.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제가 이뤄야 할 것을 이룬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수도 분노도 아닌 희망으로 가득한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서리는 혼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카페가 있는 동네도 보였습니다. 서리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그렇게 혼잣말하며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서리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분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누가 뭐라 하든 서리는 이제 떳떳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이름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이서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며칠 후 서리는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그날 요양원에서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이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역설적이지만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저는 나를 살립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부디 건강하세요. 이서린 올림. 편지를 붙이고 서리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서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서린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서리는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피는 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 서린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